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계속 쌀쌀해져서 날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쌀쌀한 가을날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고 외출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겠고요. 또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5도에서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기대됩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님, 또 모사원 한의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건강 얘기를 나눌까요? 네, 오늘의 건강 주제 힌트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돼지 저금통. 이게 힌트예요? 네, 그렇죠. 돼지 저금통 안에 동전을 우리가 차곡차곡 모으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이것을 잘 저축해 두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죠. 뭘 저축해야 돼요? 네, 뭐예요? 잘 저축해 둬야 되는 늘 거예요. 요즘 말씀하시는 면역력을 저축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돼지 그러면 원래 좀 비계니까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비계를 저금하는 게 아니라 겨울을 맞이해서 이게 돼지니까 돼지. 살을 저축해야 되나? 근데 아예 대놓고 그거 아니야? 건강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예 그냥 대놓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힌트에서 다들 감을 좀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고기? 와, 야, 뭐야, 아침부터. 그러니까요. 이거 맛있겠다. 스테이크 좋다. 스테이크 좋죠. 약간 고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두부도 있는데요? 두부가 나왔어요? 뭐죠? 단백질이네, 단백질. 달걀 흰자, 네. 단백질. 네. 저 탔어. 저거 버려야 돼. 저 안 먹어, 저. 노른자만 그래도 뭐 드시라고. 맛은 있겠네요. 왠지 단백질일 것 잡수시라고. 같은데요? 네, 단백질. 네. 오늘 지금 나온 이 식품들, 네. 이 음식들은 바로 우리 몸에 이것을 채워주는 대표적인 식품들이기도 합니다. 알죠? 허기를 채워주는. 뭘 좀 먹었으니까. 네.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힌트 보겠습니다. 뛰어, 막. 이거 운동화는 전 지구력인데. 이거 알겠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알겠네요. 알겠다. 이제야 좀 퍼즐이 네.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저 볶음밥. 삼두근. 저건 너무 했어. 날씬하다. 네. 근육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알아, 우리가. 네,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이것. 네. 근데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동으로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바로 행복진료실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중노년 건강의 핵심 근육 저축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돼지 저금통이 나오고 이랬구나. 근육 근육을 저축하기. 네,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면은 주름도 늘고, 네. 뱃살도 늘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지죠. 이 늘어가는 것 투성이지만 사실 줄어들고 또 줄어들다 못해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이 30살 때쯤 가장 왕성한 근육을 갖고 있다가요.
한 70대 정도 되면은 이게 한 절반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계속 먹어갈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 기능도 소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관절들 사이의 간격도 넓어지고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각종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것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소실되어 가는 근육, 이것을 잘 챙기고 많이 확보할수록 더 건강한 100세 노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게 근육을 지켜라, 생존 근육 이런 말이 막 오고 이래요. 네네. 생존 근육. 말부터 조금 와닿죠? 이게 근육이 우리 생존하는데 진짜 필요한 이유는 앞서 우리 장민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은 심혈관 질환도 오게 되고 또 치매까지도 오게 돼요. 심하게는 생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근육을 우리가 저축하고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아침에 오셔서 막 뭐 허리 아파 항상 보면 날이 조금만 안 좋아도 뭐 무릎이 시리다, 사원하다, 손목이 아파 이런 분들 이게 대표적인 근육 감소 증상들이에요. 얼굴을 못 드시는데요? 아니 아까 아무리 대기실에서 우리 둘이 그랬다고 하는 걸 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거. 아니 진짜 소리가 커지잖아. 아이, 그럼요. 아니, 근데 비 오는 날 무릎이 시큰시큰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근육 감소인지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거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죠. 다리까지 같이 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신경만 잘못된 거다. 허리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말씀들 하지만 디스크 환자들도요. 처음에 유발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디스크 간격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지탱 구조의 근육들이 소실되어 간다면은 각종 관절 문제는 금방 생깁니다. 통증 유발의 주범이 근육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우리 몸에서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통증 유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런 예쁜 목각 인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목각형 인형 체형이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팔과 다리 근육들을 연결시켜주는 이 줄이요. 이 줄을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뭐 인대도 다 근육의 연장선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우리 몸에서 만약 이런 연결되어 있던 지탱하는 근육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제가 가위를 들고 있죠. 사라지게 된다면 망가지는데. 아이고야. 네, 이렇게 근육이 소실되게 되면 지금 팔 관절이 하나가 좀 덜렁거리게 됐죠. 이 근육들 사이를 잡아주는 관절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겁니다. 반대쪽 팔도 제가 한번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되면 다리 쪽도 이렇게 조금. 그러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근육량이 소실되어 가고 이 관절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이처럼 관절염이나 전신적인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근육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근육 저축을 잘 해야 된다는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무시무시한데요? 무시하다. 장 교수님이 순하게 생기셨는데 저걸 막 잘라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잔인한 면도 있으시네요. 네. 제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없어진다. 우리 몸에서 줄어든다. 이게 우리 몸에서 얼로 없어지고 얼로 줄어들고 이러는 거예요. 일단 줄어드는데 가장 큰 요인이 나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이 먹는 것만으로도 참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나이가 먹는다라는 게 곧 또 근육이 줄어든다가 되거든요. 이제 각종 노화의 현상으로 아니면 뭐 영양 부족,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근육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30대에 접어들면서 근육량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70대가 되면 자신의 최대 근육량과 비교했을 때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고요. 우리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줄어드는 근육을 저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근육을 저축한다. 저축이 뭐 돼지저금통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근육 저축을 위해서 우리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겠죠. 네. 그중에 이제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 단백질을 좀 잘 모르고 있어요. 뭐냐 하면
단백질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려면 되게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좀 흡수 이용이 좀 어려운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요, 양도 양이지만 또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 말씀드릴 건 채널 고정해 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쫙 행복한 아침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 근육을 저축하기 위해선 특히 헬스장 처음 가면 운동만큼 중요한 게 먹는 거다. 이 얘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우리 차윤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중노년기 이후에는 더욱더 챙겨서 드셔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말은 쉽지. 말은 쉽지. 그게 실천하기 어디 쉽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온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쉽게 아까 말씀드린 그 생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실감하고 잘 아는데 그걸 지키려는 노력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아니, 그게 정말 제가 그 공감하는 게요. 네. 예전에 운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이제 좀 운동 좀 해야 되겠구나. 아프고 나니까 이제 뭔가를 좀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단백질도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있을 땐 몰랐는데 점점 나이 먹고 근육들이 없어지면 야, 그 좀 자신감도 좀 맞아. 많이 없어지고 네. 아, 이제 좀 슬퍼지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딱 고추 서서 아, 당당했거든. 그렇죠. 딱 거울 앞에서 괜히라도 근데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요. 네. 예은 씨는 이렇게 딱 항상 처음 자세가 그대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무너져 있다고.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근육 건강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그런데요. 젊었을 때는 한 허벅지 했는데 지금은 자꾸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가 나옵니다. 근육 키우려고 엮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운동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아, 운동 방법이 잘못된 거냐. 젊었을 때 한 허벅지 하셨다. 네. 예, 이건 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한 허벅지 했다. 다들 하시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운동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됐다면 O 아니면 X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네. 자, 그래요. 운동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 자,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좋아. 저는 네, 전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장일치인데요. 우리. 예, 예. 잘못된 것 방법이 같아요. 잘못되니까 당연히 그쵸. 그렇겠죠. 너무 맨날 네. 유산소 운동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 들었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연령별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좀 바뀌는 것처럼 네. 연령별로 해야 되는 운동도 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운동법이 다른. 자, 지금 다 운동법이 잘못됐다 얘기했어요. 모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운동법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운동법에 의해서 네. 잘못된 운동이 뭐라 그럴까요? 근육 소실을 조금 더 악화시키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이건 참 맞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는데 오늘 근감소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내가 과연 근감소증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 위험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네. 앞에 보면 제가 줄자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네. 줄자 있죠. 네. 이 줄자를 이용해서 자기 요 종아리 있죠. 종아리 네, 한번 종아리? 둘레 두께를 한번 재보시겠어요? 둘레? 야, 이거 허리 둘레는 쟀었는데. 그러니까. 종아리 둘레를 제일 두꺼운 자리를 재면 되죠? 맞습니다. 제일 두꺼운 자리. 쟀어요. 쟀어요. 네, 각자 한 몇 정도 나오세요? 몇 나와요? 저는 30. 30? 네, 30 정도. 저는 또 저는 36 나오는데요. 36, 저는 40. 40. 저도 40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저는 43인데. 오! 맨날 등산 다녀서. 야, 그런가 보다. 제일 근육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근육 아, 이게 따졌어. 종아리로 근육이 판단돼요? 네, 근육을 대충 판단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 중에 지금 근감소증 위험군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요? 누구요? 누구? 저요? 아까 이보은 선생님 36 정도 나왔죠. 네. 아까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 30. 아나운서 30. 제일 적었어요. 제일 적었죠. 저예요? 맞습니다. 장애인 아나운서가 근감소증 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험군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줄자를 재라고 그랬잖아요. 네. 32cm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12인치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 한 82% 정도가 이 다리, 종아리 둘레가 32, 그러니까 12인치 이하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네. 이걸 가지고 종아리 둘레가 32cm 이하면은 근감소증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예인 제가 아나운서가 30이니까 딱히 네. 그러네. 위험한 게 많네요. 딱 위험군에 걸려 있네요. 저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분들이 네. 그렇게 딱 이렇게 날씬하면은 좋아하시는 맞아요. 게 아니죠. 이게 알 붙었다고 다들 싫어하는데 다 좋은 거구나. 네, 이 노인이 될수록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근육의 기능도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일반적인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아리 둘레를 가지고 이거 판단하는 것은 너무 쉽게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가정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었을 때 많이 저축해 두지 않으면은 이 나이가 들어서 급격하게 빠지는 시기인 60대 이후에 종아리 굵기가 30cm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미리미리 잘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겁만 주시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겠죠?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방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종아리 운동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운동법에 앞서서 혈자리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종아리 근육 손실할 때 조금 눌러주면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혈자리인데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우리 종아리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혈자리는 승산혈이에요. 승산혈. 우리 항상 우리 집도 보러 다닐 때 보면 우리 배산임수, 명당, 그죠? 뒤에 산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름 자체가 승산이고요. 우리 종아리에 보면 산이 하나 있어요. 산. 다리를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보면 요 이거 볼록 근육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그 볼록 튀어나오고 그 사이 튀어나오고 요 근육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딱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승산혈이라고 해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근육과 요 큰 인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붙는 딱 그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 승산혈을 자극을 해주면 다리에 있는 웬만한 병들, 여자분들도 힐 많이 신으면 다리 붓기도 하고 맞아요. 또 네. 다리에 피로가 잘 쌓이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다리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 바로 이 승산혈입니다. 승산혈. 예, 그걸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된다. 네. 예. 이 자리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네. 손대지 않고도 이쪽에 있는 모든 혈자리들을 다 자극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운동법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위험하다고 그래요.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나가서.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예. 네. 나가서 앞으로 나가볼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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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근데 요즘 그런가 예인 씨만의 봐요. 문제가 아니고 그 젊은 여자분들 보면요. 맞아요. 이렇게 맵시 나오게 한다고 맞아요.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분들 종아리 운동 얘기하면요. 아까 보은 선생님 얘기했죠. 이거 두꺼워지면 안 돼. 여기 알 생기면 안 돼.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맵시가 안 하잖아요.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꺼워지고 하는 게 다 운동 때문에 생긴 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네. 이쪽에 운동을 잘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 이쪽에 뭔가 정체되고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뭔가 쌓인 거지 그게 결코 막 근육 알덩어리가 이렇게 커진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운동법을 이용해 주시면 오히려 다리가 더 얇아질 수도 있어요. 탄탄해지는 거죠. 탄탄해지는. 네. 우선은 아까 이제 말씀해 이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네. 힐 벗으셔야 돼요. 저 힐 힐 벗었죠. 한번 벗으시고 네. 저 힐 신는 것도 이게 있을 거야. 맞아요. 네. 여기 앞에 계단 같은 게 단이 하나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끝에 발가락보다 살짝 더 걸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올라서세요. 괜찮은 거예요? 안 넘어지게 조심하세요. 네. 어디. 올라서서 겁이 많아서, 네. 우선 까치발을 한번 쭉 들었다가 맞아요. 오. 지금처럼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더 조금 더 좋습니다. 이 정도. 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뒤가 쫙 당기면서. 딱 당겨지죠. 네네. 다시 한번 쭉 올렸다가 사실 요 자세일 때 이때 힘을 또 한번 빡
주면 네. 이 자리에 딱 느낌이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다시 쭉 내려보세요. 아, 제가 정말 종아리가 약하구나. 그 느낌이 네. 지금 와요. 이렇게 쭉 내려오시고 또 너무 많이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잠깐 내려오셔서. 지금 힘들어요. 벌써. 네. 세 번 하고 힘들어요. 세 번 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까처럼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근육이 뭉치게 되잖아요. 이게 이 운동을 좀 잘못 많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이 뭉친다거나 좀 두꺼워질 수가 있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보다 내려와서 이렇게 쭉 신전시키는 완전히 당겨지게 만드는 이 스트레칭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면 근육이 예쁘게 곱게 쭉쭉 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죄송해요. 이걸 깜빡했어요. 긴장을 해갖고 이 운동을 진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하게 되면 비복근 파열이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 없이 딱 했다 하고 퍼질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다리를 이렇게 좀 털어주세요.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보다도 이렇게 좀 털어주는 게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몇 번 털어주고 네. 나서 올라가서 뭐 벽을 짚고 하셔도 좋고요. 안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리는 것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알이 굳어서 혹시나 네네. 여성분들 걱정하시는 그런 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예쁘게 맞습니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탄탄하게. 더 탄탄하게 예쁘게 일자로 고든 다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단 오르내리고 자리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운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운동은 그런 데 이렇게 서서 몇 번만 이렇게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10번.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최대 10번에서 15번 정도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이렇게 그렇지, 자꾸 까치발. 고추 쓰거든요. 근데 내리는 거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렇죠. 내릴 때가 정말 시원해요. 네, 책 같은 거를 좀 단단한 책 같은 거 하나 그래야 받쳐놓고 되겠네요. 하면은 뒤쪽으로 좀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허벅지 얘기만 하는데 오늘 이 종아리 운동 종아리. 정말 좋네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갑자기 하시면요. 그렇죠. 아까 비복근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복근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무리하게 운동했다가 한번 비복근이 소위 얘기해서 나간다 얘기하잖아요. 찢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파열되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꼭 풀어주시고 나서 해야 되네. 그거 뭐 이렇게 쩔뚝쩔뚝하면 돼요. 그렇게 돼요. 자, 이렇게 운동한 다음에 근육도 영양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맞습니다. 방법은 이제 또 이보은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네. 역시나 질문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질문 바로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병원에서 근갑소증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백질이 근육 형성에 중요하대서 먹으려는데 고기 먹으면 혈관에 안 좋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두부만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단백질 두부. 보충을 위해서 근데 두부도 먹고 있다가 아니고 두부만 먹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좋은 방법이냐 아니냐 OX판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두부만 먹어도 괜찮다면 O, 아니다면 아니면 X입니다. X.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X. 아니지. 많이 안 좋아요. 네. 두부만. 두부만은 아니지. 그럼요. 이건 너무 치중된 것만 먹기 때문에 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송할 때 뭐뭐만 이러면 다 X야. 네, 맞아요. 네. X. 자, 정답은 X입니다. X.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인데 두부가 좋은 단백질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두부도 100점을 받고 있는 완전 단백질은 아니기 때문에 두부만 먹는 거로는 단백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콜라보. 다른 단백질과 같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뭐 다른 식물성이나 뭐 다른 동물성 단백질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섞어줘야지만 완벽한 콜라보가 되어 있는 단백질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저금도 자꾸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야,
단백질 하면 또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의 종류도 많고 이 동물성 단백질에만 들어있는 아미노산도 있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에만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최근에 나왔던 일본 도쿄의 그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한 사람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질의 일부, 약 한 4~5% 정도를 식물성 단백질로 변환해서 드신 분들, 그러니까 조화롭게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드셨던 분들이 전체적인 사망 위험률도 34%나 줄어들었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률도 42%나 줄어들었다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한 이 균형 잡힌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걸 준비해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동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은의 밥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보은의 밥상입니다. 오늘 보은의 밥상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 동물성 단백질 그러면 어떤 게 떠올리세요? 고기죠, 뭐. 고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고기 중에서도요 이거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 바로 불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역시 아까 질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고기가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지방이 걱정돼서 먹기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고기는 지방 걱정 없이 육류 단백질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불고기를 선택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역시 최고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고기 할 때 어느 부위 쓰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는 그냥 등심인데요. 기름 없는 부위를 좀 준비를 합니다. 그쵸. 조금 덜한 부위. 네. 기름 없으면 퍽퍽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고기는 이렇게 양념에 재놓잖아요. 그 재는 과정 중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불고기감 같은 경우는 사러 가보면 가격도 착하더라고요. 착하죠. 비교적. 네, 많이 착하죠. 그래서 지금 동물성 단백질을 원할 때는 불고기가 최고고 식물성 단백질은 뭐가 좋을까요? 자,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나물로도 많이 잡수시고요. 그다음에 초록의 그 푸릇푸릇함이 좋아서 아마 우리나라 식탁 밥상에 콩나물 다음으로 많이 올라오는 나물입니다. 뭘까요? 재용! 네. 뽀빠이! 시금치! 맞아. 시금치인데요. 이 시금치가요, 의외로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단백질이 자그마치 33%나 들어있거든요. 엄청 많잖아요. 33%가 어떤 기준이냐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이게 시금치가 있는데 얘가 90% 가까이가 물이거든요. 물을 뺀 기준으로 보면은 33%가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도 많네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고기의 소고기, 그다음에 시금치의 식물성 단백질, 이게 합쳐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콜라보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보은 선생님의 오늘 요리에 또 핵심 비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불고기 할 때 저희 집은 주로 이제 양파라든지 아니면 당면 넣고 당근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시금치를 넣어서 한 불고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렇죠. 잘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에 보통 양파나 당면 많이 넣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결합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료가 시금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금치를 준비했는데 요게 시금치가 의외로 달큰한 달달한 맛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단맛이 오히려 고기의 연육작용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를 부드럽게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시금치 다듬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시금치는요. 보통 어머님들이 시금치를 이렇게 단으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걸 골라야 되느냐? 위쪽에 뿌리 부분이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좋은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뭐 섬초, 동초라 그래갖고 뿌리 부분에 있는 분홍색이 짙습니다. 그게 가장 비타민이 많으니까 그거 구입하시면 좋고요. 이 시금치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단백질 많다 그랬잖아요.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쯤 우리가 많이 먹어줘야 될 채소 중에 하나예요. 이 시금치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머님들이 요 윗부분을 이렇게 따고 준비를 하시는데 따지 마시고요. 지금 나오는 시금치는 뿌리 부분이 조금 부실하긴 합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칼끝으로 조금 다듬은 다음에 십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라내지 마시고. 네. 시금치가 날이 추워지면은 갖고 있는 양분을 뿌리 쪽으로 몰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 나오는 것들은 뿌리들이 억세인데 아직까진 그래도 날이 좀 그쵸, 따뜻하니까 네. 뿌리가 좀 부드러우니까 너무 뿌리를 막 없애겠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보통 이제 시금치는 어머님들이 그냥 아니 뭐 대강 닦으면 되지 않아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시금치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 줄기 부분에 잘 자란 모래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물질이 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마지막 헹군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달라 그러시죠. 얼마나 못 믿어오셨으면. 앉고 계시길래. 아니,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뭐 들 때도 해야 되고 앉을 때도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아직은 제가 더 센데. 제가 나이가 좀 이해합니다, 이번 선생님. 네. 물의 정체가 뭐예요, 네. 이거? 일단 요거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낸 시금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헹군물에 요거 하나 있으면 훨씬 시금치를 영양 있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이렇게 한 큰술 정도 넣고 요거를 이렇게 녹여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소금을 쓰게 되면요, 우리 시금치 색깔을 훨씬 더 선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금치를 우리가 소금 넣으면은 왜 채소에 소금 넣으면은 약간 나른해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헹군물에다 소금 넣잖아요. 훨씬 더 싱싱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만 헹궈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좀 아세요? 아니 뭐 여기 있길래 그냥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금치를 이제 불고기 안에 넣을 때는 이렇게 긴 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좀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 거는 2등분, 짧은 거는 하나 정도만 하는데 뿌리 부분이 약간 안 익을 수가 있으니까 칼집을 한 번씩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간이 쉽게 잘 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근데 이보은 선생님의 팁이 정말 정확한 게요. 아까 그냥 생으로 했을 때보다 소금물에 한번 들어가고 나서 칼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달라졌어요. 아삭한 아삭 이런 소리가. 아주 아삭아삭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불고기감이에요. 다른 거보다 지방분이 조금 덜 하긴 하거든요. 그거 이제 싱싱한 걸로, 신선한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보통 이제 불고기감 하면 이렇게 다 슬라이스를 해서 주시거든요. 그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불고기는 너무 좋죠. 그냥 밥 그쵸, 하나에 그쵸. 저 국물 비벼서 먹으면 최고죠, 불고기. 외국인들도 불고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 대부분 이렇게 썰은 다음에는요.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어머님들이 그냥 쓰시거든요. 네. 약간의 칼질로 연육을 조금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불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고기에 이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다는 건 근육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씩 칼집을 줘야지만 근섬유들이 끊어져가지고 부드러운 조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고기 준비해 놓으시고요.
요건 잠깐 치울게요. 네, 치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는 불고기 할 때 요거 빠지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바로 느타리 버섯. 그 느타리 버섯을 이렇게 굵게 결대로 그냥 찢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찾은 이보은 선생님 최고의 팁이에요. 자, 왜냐? 단백질 섭취할 때 중요한 거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아까? 콜라보. 예. 자, 그런데 소고기는 육류 단백질, 시금치는 식물성 단백질, 버섯은 뭘까요? 버섯은 이거 식물성 같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예,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단백질들을 콜라보 시켰기 때문에 버섯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요,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요? 그래서 핵심 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섯입니다. 버섯. 요즘에 또 버섯 좋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 준비한 거죠. 최고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는 뭐 어머님들이 다 아시는 방법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적절한 재료만 이렇게 콜라보를 시켜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불고기 되죠. 돼지고기 또 불백도 되죠. 오징어 볶음도 간장 볶음으로 되죠. 그다음에 할 거 많아요. 감자 조림도 되고요. 어묵 조림도 됩니다. 그럼 요 떡볶이도 맞는 되는 불고기 양념장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양념장. 일단 믹서기를 하나 준비하세요. 믹서기 준비하시고 요새 배가 가장 맛있어요. 예. 가을 배는 며느리도 안 주고 시어머니 혼자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도가 높대요. 아들은 주겠지 뭐. 아들 제일 먼저 주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양파를 좀 넣어주시는데 양파까지 넣게 되면 훨씬 더 고기에 연육이 잘 돼요. 그다음에 마늘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요겁니다.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 딱 한 개만 넣으시면 이 청양고추가 매운맛만 나겠지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청양고추에 있는 성분 자체가 고기에 들어가서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지 마시고 딱 한 개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요게 맛술이에요. 요거는 뭐죠? 요거요? 요거. 요건 뭐냐 하면 바로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요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줘야 훨씬 더 감칠맛 있고, 그다음에 이 양념장 자체가 뭐랄까요? 깊은 맛이 나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만능 양념장이니까 여기저기 다 요리하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저 질문이요. 네. 요거 만들어 놓으면은 네. 저장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요. 사실 지금 배, 양파 요런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갈아놨으면 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 아까 네. 시작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요거. 제가 일부러 금방 갈아서 쓰는 것보다는 갈아놓고 1시간 정도 있으면 훨씬 더 숙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갈아놓고 살짝 숙성하는 게 더 좋다는 것도 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살짝 졸여주나요? 아니면은? 졸여주는 게 아니라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쵸. 거죠.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불고기 한다 그러면 이제 양념장에다가 한번 재우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숙성이 다 됐으면 바로 이렇게 볶아내시는데 요 만능 불고기 양념장은 다시 한번 버무려서 숙성시킬 필요 없이 요 재료 자체가 숙성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약간 끓어지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고기를 넣습니다. 고기 여기 있습니다. 끓여지면 이제 거기다 고기를 넣으시는 거예요? 고기를 먼저 넣어요. 금방 끓어요. 요거 좀 밑에다 내려놓으시겠어요? 네. 우리 저 박사님이 정리를 잘 하시네요. 집에서도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안 하면요, 이보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게 역시, 셰프니까, 탑이니까, 그럼요. 정리 네. 못하면 큰일 시키는 대로 납니다. 해야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넣고 이제 익혀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우리가 아는 불고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그렇죠? 좀 느낌이 다른데요. 요게 아마 어머님들이 한번 습관 들이면 너무 쉽다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참 불고기 종류가 많아요. 그쵸. 맞아요. 뭐 어디식 바짝 불고기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고기 판 있잖아요. 그 판이 1960년대 중반인가 후반에 특허였던 거 아세요? 그래서 원래 이전 불고기는요, 우리가 숯불에 굽는 거, 뭐 광양 불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구이였다가 전골 형태로 바꾼 게 그 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고기가 과연 구이냐 전골이냐 그러면 구이고 전골이고 다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주로 이렇게 그 불고기 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봉긋한 거. 거기다 구워 먹고 육수 넣고 거기다가 당면 넣어서 나중에 마무리. 자, 어쨌든 이보은 선생님이 열심히 고기를 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버섯부터 먼저 주세요. 자, 두 번째 버섯. 자, 이쪽에 제가 지금 고기를 먼저 익혀 놓고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버섯을 넣으세요. 아무래도 시금치를 먼저 넣게 되면 시금치의 성분은 사실 수분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섯 먼저 넣고 그래서 양념 간을 살짝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기 대파 준비해 주신 거 먼저 주세요. 대파를 그 다음에 넣었네요. 근데 지금 스타일은 또 전혀 다른.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 제육볶음 같은 그런 느낌의 불고기예요. 저건 이제 보은 불고기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가 뭘 넣냐면요. 시금치 주세요. 네, 시금치. 시금치 굉장히 많아요. 네. 보은 불고기 이러면 또 지역 보은 불고기. 이 불고기가 다 언양식, 뭐 광양식 뭐 이러니까. 네, 충청도의 보은. 시금치 이렇게 넣고 이것도 같이 버무려 주세요. 시금치는 근데 아무리 많이 해도 숨이 다 죽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듬뿍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넣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국물이 많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국물이 없지 하시잖아요. 지금 시금치하고 느타리 버섯하고 대파에서 수분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볶아주세요. 대부분 어머님들은 여기까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버섯 많이 넣고 잡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단계 더. 그래야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야, 근데 지금 어쨌든 모양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배고파. 배고파? 너무 배고팠어요. 여기에다가 한 게 있어요. 참기름. 저기다 또 참기름. 참기름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니 벌써 냄새가 너무 맛있어요. 물엿 있어요. 물엿. 아까 제가 배만 넣었지 당분은 넣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윤기 나라고 물엿만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러네요. 설탕을 마지막. 아예 안 쓰셨잖아요. 깨소금? 네. 마지막 깨소금으로 이렇게 맛을 내주세요. 맛있겠다. 근데 들어갈 거 다 들어갔으니까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맛있다. 확실히 숨이 죽었어요. 숨이 죽었죠? 숨이 죽으면서 그 상큼한 그 시금치의 맛이 딱 우러나서 완벽하게 이제 맛이 나거든요.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평상시 이보은 선생님 스타일이면 여기서 약간 붉은색 내는 것들을 분명히 넣거든요. 네. 색깔을 위해서. 근데 오늘은 붉은색이 없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고기하고 그다음에 초록이 지금 싱그럽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붉은 고추 안 넣으셔도 훨씬 더 아까 청양고추 믹서에 갈 때 들어간 거 있었죠? 그 캡사이신 하나 갖고 충분하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밥에다가 바로 덮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불고기 덮밥이네. 불고기 덮밥. 네. 아침엔 역시 불고기 덮밥이죠. 저 배달 가야 되잖아요, 이제.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됩니다. 저기다가 아니에요. 달걀을 흐트러뜨리면 저 일본식 덮밥.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거 또 저렇게 닦아낼 때 저기다가 국물까지. 떡볶이를 넣으면 궁중식 떡볶이. 일단 2개 주십시오. 배달하고 오겠습니다. 간장 떡볶이. 근데 요 아까 제가 만들어드렸던 그 만능 양념장 있죠? 거기에다가 감사합니다. 배달까지 해주시고. 네. 학생들이 좋아하는 궁중 떡볶이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 만능 양념장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 어제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떡볶이가 나가는데 먹고 싶다. 이게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우리 냄새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태연아 선생님 겁니다. 아, 오늘은 저는 완전 고문이에요. 아, 맞아. 저 좀 이따 건강검진하러 가야 되죠. 제가 2배로 먹을게요. 2그릇 먹을게요. 요즘이 또 건강검진 시즌이에요. 그렇죠. 네, 찬바람 돌면. 저도 10월 말에 예약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좋다. 저는 지난주에 했어요. 어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설탕을 안 넣고 그쵸. 이런 맛이 나요? 왜냐하면 요새 가을배가 굉장히 달달한데요. 네.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시금치가요. 굉장히 달큰한 맛이 나는 시금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설탕 많이 넣지 않으셔도 훨씬 더 맛있게 불고기 드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집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숟가락 못 넣겠는데 이거. 야, 우리가 환자분들한테도 야들야들. 단백질 섭취를 항상 강조드리는데 네. 고기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말씀드려도 고기가 안 땡기신다는 분들. 그래서 두부나 콩 네. 이런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 시금치 너무 좋네요. 또 그러고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밥이 들어가니까 네. 탄수화물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가 줘야 먹은 단백질을 갖고 근육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덮밥 정도 드시는 거는 몸에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특히나 시금치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전 네. 처음 이렇게 먹어봤는데. 진짜 시금치 한번 넣어봐야 되겠어요. 예. 식감 앞으로 좋고. 불고기엔 시금치입니다. 네. 네, 이번 주말 강추입니다. 저희가 저 레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노년 건강지킴이 근육을 저축해주는 시금치 불고기 만들어 볼까요? 우선 재료는 시금치와 불고기용 소고기, 그리고 만능 불고기 양념을 만들 각종 양념을 준비합니다. 시금치는 십자로 칼집을 넣은 후 소금물에 헹궈 손질하는 게 팁. 믹서에 각종 양념 재료를 함께 갈아 만능 양념장을 만든 후 소고기와 만능 불고기 양념장을 함께 볶아줍니다. 절반 정도 익은 후에 시금치와 느타리 버섯을 넣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다 익은 후 취향에 따라 참기름, 물엿을 추가하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모두 풍부한 시금치 불고기가 완성! 근육을 저축해주는 시금치 불고기와 함께 더욱 든든한 주말 보내세요. 네, 중노년의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시금치 불고기 덮밥. 오늘 또는 주말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빠지고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하는 건 알지만요. 고기가 소화도 안 되고 뭘 챙겨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고기를 억지로 먹어야 할까요? 네, 소화도 안 되고 그래도 고기를 억지로 먹어야 하느냐. 그래도 억지로 먹어야 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거는 이거 좀 어려워. 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모. 저는 X예요. 네. 왜 X예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돼. 아니 그런데 몸에 좋은 거는 싫어해도 좀 억지로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나 고기는 좀 먹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 억지로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고기 씹는 거를 싫어하신다면 그냥 국물로 내서 먹거나 네. 다른 방법으로 좀 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왜냐하면 저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 네. 채소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억지로 막 혼내가면서 먹으면요. 그건 나중에도 안 먹어. 어른도 안 그렇죠. 먹어. 네. 네. 억지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고기의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젊었을 땐 잘 먹었는데 나이 들면서 또 못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억지로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이 워낙 많거든요. 예를 들어 육류가 싫으면은 어패류나 생선류에서 섭취하셔도 좋고 오늘 이범 선생님 추천해 주셨던 시금치라든지 뭐 냉이라든지 두부나 대두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섭취할 수 있죠. 그런데 아예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젊은이들이 이 짐에서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제를 먹기도 하잖아요.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정 입맛이 없고 잘 못 드시면은 그런 거라도 좀 타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장해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운동하는 남성분들은 이게 근육을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여러 성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나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단백질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근육 저금이 된다 이런 건데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앞에 놔드렸어요.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예. 잘 마시겠습니다. 우유죠.
밀크쉐이크 같기도 하고. 쉐이크 같기도 하고. 요거 맛있죠? 가루를 탄 거. 우유에다가 요거트 타놓은 뭐 그 그런 맛인 거 것 같아요. 되게 맛있네요. 되게 맛있죠?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해서 드린 것은 바로 초유입니다. 초유. 초유. 자, 초유는 이제 건강한 소가 분만한 후에 우유 생산을 하기에 앞서 첫 우유로 만드는 거, 말 그대로 처음 나오는 우유, 초유인데요. 자, 이게 일단은 무기질이 일반 우유보다 더 풍부하고요. 그리고 어린 소들이 이 초유를 먹어야지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유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중한 우유, 바로 그것이 초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초유는 아이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초유는 흔히 어린이들한테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면역 성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초유 속에는 이 성장 호르몬, 성장인자와 유사한 인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장인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내장 지방도 증가하게 되고 또 근육량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골밀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성장인자가 풍부한 초유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장기에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럼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성장이 멈췄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딱 끊기는 건 아니고요. 그 양이 줄어들 뿐 평생 조금씩 분비는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성장 호르몬이 그럼 제 나이에도 분비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키가 그대로 이거 중학교 때 키거든요. 그러니까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그렇죠. 키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성장 호르몬이 끊어진다고 해서 키가 더 이상 안 크게 된다.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끝까지 계속 분비가 되는데 그 양이 점차 감소하는 건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20대 초반에 아주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죠. 평균적으로는 약 한 10년마다 14.4%씩 떨어지면서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의 성장뿐만 아니라 또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따라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 팔다리, 근육이 있어야 할 곳들은 자꾸 말라가고 우리 배 쪽, 복부 쪽으로만 지방이 자꾸 쌓이게 되잖아요. 내장 지방들이. 근데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성장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이 성장 호르몬 관련된 치료를 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초유에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일반 우유랑 초유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그것들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함량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일반 우유의 단백질은 4.2%인데 초유 속에 있는 단백질은요 22%로 5배나 더 많은 단백질을 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단백질의 종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유 속에는요 단백질 중에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면역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네, 어렵죠. 어렵네요. 네, 면역 글로불린 이것도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단위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역 글로불린은 인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장 초반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면역 글로불린이 초유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개 이 면역 글로불린이 태아가 출생할 때 태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이후에 엄마에게서부터 받는 초유를 거쳐서 이 면역력을 형성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유에 이 면역력을 형성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반 우유에는요 우유 단백질의 1%만 면역 글로불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유에는요 우유 단백질의 70에서 80%가 이 면역 글로불린인 만큼 면역 글로불린의 함량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 좋은 단백질인 이 초유를 먹으면 우리 몸의 근육 아까 저축하라는 얘기했는데 그 저축도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주면 당연히 근육 저축도 더욱더 잘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먹으면 근육은 자꾸 점차 감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소해서 빈 자리
자리를 다른 더 건강한 것들이 와서 채워주면 좋은데 지방이 자꾸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 중년 이후에 이런 뱃살 예방을 위해서라도 초유라든가 좋은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유는 이제 우유랑 비교했을 때 단백질뿐만 아니라 무기질도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수분 함량이 초유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농축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나온 송아지 같은 경우 빨리 자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칼슘 같은 것들의 공급을 굉장히 빨리 시켜주는데 그런 이제 칼슘이나 다양한 무기질들이 초유에는 더 많이 들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백질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달걀 아니면 앞서 고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초유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초유는 이제 근육 골격 및 성장 능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8주간 하루에 60g의 초유를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한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운동 중에 초유를 보충하는 경우 노인들의 다리 압박 강도를 높이고 뼈 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체 강도, 근육 두께도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먹는 게 더 근육 증강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운동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등산도 많이 하시고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운동 끝난 다음에 단백질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 전후에 다 드시도록 권장을 드리는데요. 특히 사실 등산 같은 거 하시면은 끝나고 내려오면서 막걸리 한 잔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맛에 가죠. 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초유 한 잔, 그리고 내려와서 막걸리 대신에 이 초유 한 잔 드시면은 운동 전으로 단백질 보충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요? 그 초유 가루로 돼 있으니까 막걸리에 좀 이렇게 타먹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걸리에 네. 이게 술은요 근육 소실량을 많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반감돼요. 지금 저희가 먹었던 것처럼 우유 같은 데 타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우리 초유 한 잔씩은 할까? 이러면 저 그 그룹에서 나가라고. 그래도 막걸리만 드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아니, 막걸리 근데 먹고 초유 먹고. 제 친구들은요. 사실 이 유제품하고 우유를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 끊는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또 무슨 유방암 걸릴 수가 있어서 나는 우유하고 그래요? 유제품 안 먹는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맞는 말인가요? 근데 관련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요? 관련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꼭 100%라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오히려 이 초유라든가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서 근육량이 늘게 되면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기보다도 좀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특히 유방암 생존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유방암에 걸렸을 때도 이 생존율이 엄청 길고 높고요. 근감소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유방암 생존율이 엄청 낮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완전 반대였는데 잘못 알고 있던 정보였네요.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알고 똑똑하게 먹어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유를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초유 똑똑하게 먹는 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시계 표시가 있고 무슨 시간 확인하기. 이게 뭐 몇 시간 정도가 될지를 보는 거거든요. 먹는 텀을 확인하라는 건가? 나 아까 초유 운동하라고 언제 그랬으니까 먹었나? 운동 시간을 확인하는 건가? 운동 시간 확인하기? 궁금한 한번 볼까요? 정답은? 24시간? 그렇죠. 뭐 있잖아요, 노래가 24시간이 모자라. 이렇게 감미롭다고? 뭔 노래야? 야, 나는 정말 이렇게 감미로울 수 있나요? 됐으면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어요. 24시간이 모자라는. 자, 그런 노래가 있구나. 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는데. 자,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초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5일 이내에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 속에는 뭐 면역글로불린, 성장인자, 성장호르몬 등 굉장히 다양한 초유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나오고 나서 그냥 뭐 2주, 3주 계속 쭉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생리 활성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다 가공을 해야지만 그 활성들이 살아있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사실 24시간이 지났는지 이게 48시간 됐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요? 24시간 이내에 이걸 가공 처리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표시에 24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를 했다라는 표시들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게 없더라도 24시간 이내에 가공을 끝내야 된다는 거는 낙농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산지를 좀 확인하셔서 낙농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런 의미군요. 24시간. 노래는 아니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네모가 없는 환경 확인하기거든요. 환경? 이거는 깨끗한 환경 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뭐가 없는이라니까. 공해 없는. 공해 없는. 뭐 미세먼지 없는. 그렇죠. 미세먼지 없는. 그래. 공해 없는. 뭐. 보겠습니다. 한이 길다. 정답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 우리가 일단 뭐 사람만 스트레스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스트레스 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동물복지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동물복지가 잘 돼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의 소들이 굉장히 원활하고 활성이 높은 생리활성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지역, 스트레스가 없는 낙농 환경을 갖고 있는 곳에서 자란 이제 소에서 나온 초유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좀 추가드리고 싶은데요. 이 초유 같은 경우에는 열에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축 공정을 거친 초유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 막 오밀조밀 가다 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 방목이죠. 그렇죠. 그냥 그런 마음대로 놀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초유도 우유인데요. 우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유당불내증. 그래서 우유 드시면 그냥 꾸룩꾸룩꾸룩 하고 설사 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를 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행복진료실에서는 우리 근육 저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건 좀 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내 몸에 잘 맞는 단백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같은 게 잘 땡기시는 분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식물성 단백질, 또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보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꼭 단백질 섭취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운동만 생각하시는데요. 움직이는 것만큼 먹는 게 중요하니까 제대로 잘 운동 전후로 챙겨 드시고요. 막걸리는 안 됩니다. 한 잔. 안 됩니다. 네, 근육 잘 지키시고 활기 넘치는 건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번 한 주도 빨리빨리 갔습니다. 네, 주말 지나면 또 다음 주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다 가거든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